문제는 조금 그냥 우리 앞에서 했던 건 완전히 똑같은 건 조금 빼고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 아니면 조금 생각해 봐야겠어, 이런 거. 98페이지는 웬만큼 다 괜찮은 것 같은데 40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문제만 얘기할 테니까 이걸 안 풀어주고 니네 생각이랑 같은지만 확인해. 푸는 건 너네가 해. 431번,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대입하면 끝이겠죠? 그 다음 432번, 얘가 x축과 접할 때 어떤 조건이면 되겠어? 판별식이 0인 조건 쓰면 되겠죠? 그 다음 433번, x는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2를 가진다니까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2니까 대칭축 우리 쓰는 걸 이용해서 2라고 쓰면 답이 나올 거고 a 값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고 나머지 b 값도 찾을 수 있어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434번 할게요. 얘는 니네가 못 풀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실수할까봐.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런데 한 점이 3 더하기 루트 2예요. 그리고 이 말을 유심히 봐야지. 유리수예요, 계수가. A하고 B 구해봐.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 같으냐? 느낌이 좀 있니? 니네가 여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양수인 조건을 쓰고 싶겠지. 그런데 한 근을 알려줬다니까 계수도 유리수라고 알려줬고, 그럼 뭐 사용하면 되는 거야? 켤레근. 한 근이 이러니까 다른 한 근은 이렇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이 유리수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이거는 한 근이 이거라고 해서 다른 근을 이걸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 조건이 없으면 그냥 대입해서 풀으라고 했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거 이제 유리수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럼 근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근과 계수 관계 써야죠. 여기서 이걸 방정식으로 딱 놓고 두 근의 합 얘기해봐. 두 근의 합.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2죠. 실제로 두 근의 합은요. 그럼 A값 구해준 거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 빼기 B. 근데 실제로 두 근의 곱은 9 빼기 2니까 7. 그래서 A, B 구하는 거니까 너무 간단한데 이 조건 때문에 여기서 켤레근 얘기가 생각이 나면 풀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436번 하겠습니다. 435번은 말로만 해볼 텐데 이해되나? 얘가 있는데 내가 풀 거 아니야. 얘네가 생각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계산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 즉 접한다. 그럼 판별식이 0인 거죠. 그럼 k값 나오겠지. k값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말도 이해할 수 있나 봐야 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k는 항상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이 말이 이해되니? 이거 생긴 거 보면 위로 볼록 맞죠? 근데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다면 이 그림이지. 그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럼 판별식이.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게 하면 됩니다. 이거 됐어요, 그죠? 자, 계속 생각하지만 방정식과 함수를 연결을 계속 하시길 바래. 판별식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근도 그렇고. 자, 내가 이제 풀 문제는 436번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잘해온 친구들은 나랑 같은 속도로 그냥 풀어도 돼. 예, 근데 이제 설명을 좀 듣고 다시 풀어봐야겠다는 친구들은 참고. 얘네가 좀 이제 이런 문제에서 좀 약한 것 같아서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사실은 최고참 계수가 1인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가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파하고 베타의 합이 4입니다. 그리고 이 y는 fx라는 식과 y는 2x 빼기 7이 적해요. 그러면 fx를 찾아가지고 f6의 값을 찾으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알파하고 베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시는 거고. 근데 두 근의 합이 4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쓸 수 있냐 이거야.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가지고. 그러면 fx는 최고참 계수가 얼마고? 1이고. 그러면 x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그러면 니네가 봐봐. 두 근의 합이 4니까 이렇게 쓰는 거 가능 안 가능? 가능. 여기만 몰라. 그죠? 그런 다음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b하고 2x 빼기 7이 접해요 그랬으니까 방정식 만들어가지고 준 거. 그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b 더하기 7은 0. 얘가 중근. 중근이면 한 별씩 0인 거 써도 되고 조금 눈치 빠른 사람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 되니까 b는 2예요. 이렇게 되면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2가 되면 f6을 6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지금 선생님 말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고 들어오면 그냥 푼 거예요. 사실 계산은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계산까지 내가 연습을 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이 내용이 이해가 되면 이겁니다. 자, 힌트를 갖고 문자 아까 사용해서라도 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갈게요. 438번 별표 하나 해두시고 x가 마이너스 2부터 2래. 그리고 fx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도 2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대요. 자, 그런데 fx의 최대값이 10이야. 이걸로부터 뭔가 하나 찾아낼 거야. 선생님 생각에는 a 값이 정해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gx의 최대, 최소 이거 한번 찾아봐. 벌써 근데 읽어보고 어떻게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사람이 있을 거야. 너무 간단하지만. 자, 그럼 한번 배운 대로 할게요. fx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에요. 대칭축의 위치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x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2라고 하면 한 칸.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좀 멀리 떨어졌죠? 세 칸.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여기 요 그림에서의 최대값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가 최대값인지 보이죠? 요 자리가 최대값 높은데.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그럼 a 값은 뭐 너무 쉽게 결정이 되죠. 그럼 a가 2라고 했으니까 아낄 필요 없죠. 또 2라고 집어넣으면 그럼 끝났네. 이 그림 생각해서 대칭축 위치가 얼마가 되고 위로 볼록이네요. 미안. 대칭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칭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3이라면 최대 최소를 정할 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게 되고 2는 이쪽에 있게 되고 그럼 실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요만큼만 쳐다보고 대답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이지. 그럼 최대값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쓰면 되니까 최소값은 2 대입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나요?
두 개 더해서 얼마냐 물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림 두 개가 나와 있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439번 아직 조금 헷갈리는 사람 있니? 두 번 구한다 했던 거. 두 번 구한다. 이번에는 안 냈지. 이번에는 뭐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다음 시험에서 또 너무 많어.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이건 두 번 푼다야. 이런 거를 두 번 푼다. 하나는 문자가 변했을 때 바뀌는 범위 찾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실제로 최대 최소 할 때 한 번. 자, 가봅시다. 439번이요.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때 y는 x제곱에 더하기 2x 제곱 빼기 8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에 더하기 12. 이거 쳐다보면 치환한다 뭐 이 생각은 드니? 예. 그러면 치환할 대상을 여기 보니까 똑같이 써 있어서 다 잘 됐어요. 근데 똑같이 안 써 있으면 제곱 붙어 있는 쪽을 t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맞춰서 써라잉. 그러면 여기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를 t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t로 바꿔 쓸 거니까 y는 t제곱 빼기 8t 더하기 12까지는 식이 어렵지 않은데 x로 문자가 들어있던 놈을 t라고 문자를 바꾸면 여기 있던 x의 범위를 사용할 수 없고 t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 이 얘기야. 그 t의 범위를 찾을 때 마치 그 t를 y라고 생각해. t의 범위를 찾는다는 게 이 범위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y값 범위가 그냥 t값 범위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먼저 두 번 푸는 거지만 첫 번째 거 t값 구할 때 한번 해볼게요. 아래로 볼록 맞아. 대칭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2는 왼쪽 한 칸. 그 다음 플러스 1은 두 칸이 나가야 되니까 이게 좀 높죠. 그래서 그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으면 이 t가 y라고 생각하면 제일 낮은 데부터 제일 높은 데까지 여기가 t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움직일 때 t가 y라고 생각하면 이 범위를 찾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부터 낮은 데까지. 그 이해돼?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제일 낮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쓰면 이렇게 되어서 1 이렇게 되고요. 제일 높은 곳은 1 대입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t의 범위를 어떻게 쓴다는 거야? 제일 낮은 1부터 제일 높은 5까지 범위 이렇게 찾는 거에 최대 최소를 한번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구해진 얘가 여기로 가면 되지. 이거 푸는 건 어렵지 않아. 한 번만 더 풀면 돼요. 아래로 볼록 맞아. 대칭축 위치가 4야. 그럼 여기에서 1부터 5니까 5는 한 칸, 1은 세 칸이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에서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이렇게 구해서 쓰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4일 때가 최소니까 4 집어넣어서 16. 4 집어넣어서 빼기 32 더하기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최소. 그 다음에 1 집어넣을 때가 최대니까 요게 최대. 그래서 요 문제는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 뭐 이렇게 잊어먹거나 그럴 만한 문제가 아닌데 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여튼 수학에서는 문자가 다른 문자로 내가 치환해서 바꿔 쓴다고 하면 반드시 변하는 범위부터 체크하시라. 이게 없어도 생겨나. 이게 만약에 내가 이게 없는 경우로 문제를 한번 내볼게. 이게 없는 문제야. 대신 x의 범위가 없이 이거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범위가 없어. 그래도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생겨나야 된다. 없어도 생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아래로 볼로 대칭축 위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 x의 범위가 전범위야. 즉 이 그림 전체를 보고 높낮이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너네는 어떻게 쓰겠니? 여기보다 다 위로 있는 거죠. 아까 이거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가 1이었어요. 그러니까 t의 범위는 이렇게 했어요. 마이너스 여기 1이었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겨난다고. 그러면 아까 치환했을 때 형태가 이렇게 되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 함수의 대칭축의 위치가 4가 되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림을 그리는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최대값 안 물어봐요. 없으니까 하나만 물어봐요. 어쨌든 없어도 생겨나고 있어도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치환 문제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 자, 다음 441번 관계식 있는 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관계식이요. 점수 별거 없어 사실 또 보면. 441번 관계식이 주어진 최대 최소 문제. 3x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3. 조심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자, 이때 3x 제곱 플러스 2y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x 최소 이렇게 돼 있어. 단순한데 단순하지가 않아. 자, 민정 같이 보자. 그럼 니네 이제 치환한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둘이 맞바꾸면 y 제곱은 3x 플러스 3 이렇게 쓰겠죠. 내가 보면 여기서 한 절반은 틀릴 것 같아. 선생님 나 이거 고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3x 제곱에다가 2하고 그 y 제곱이 3x 더하기 3이니까 이렇게 쓰고 6x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조심할 게 있단 말이야. 여기가 6x 여기도 6x니까 12x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값 찾으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최소값이니까 요거 최소값이겠구나 해서 3, 4,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답을 쓰겠죠. 그럼 거기 보면 보기에 마이너스 18이 있나요? 왜 그럴까? 혹시 보이는 사람? 이 풀이가 왜 잘못됐을까? 나 고쳐가지고 요거 3x 더하기 3이니까 집어넣고 x에 대한 식으로 다 고쳤어. 그래서 여기 3x 제곱에 12x에 6 맞아. 아래로 볼록 맞고 대칭축 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가 최소값이겠구나 이렇게 썼거든. 근데 왜 답이 보기에 없죠? 그럼 이제 니네 만약에 실전에서 만났으면 다시 풀 거야. 똑같이 나와. 맞는데? 그죠? 열받아가지고 야 보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선생님 문제가 이상한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뭘 놓쳤을까요? 그 실수니까 아하. 제곱했을 때 양수 나와.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절반은 그런 사람 있고 나머지 절반은 그게 뭘 저기다가 대입하면 음수 나오잖아. 안 되지. 무슨 말이냐면 얘 y제곱을 이렇게 치환한 것까지 좋단 말이야. 아무 xy 제한 범위도 없었다고. 하지만 y는 실수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러니까 x가 3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 범위가 치환할 때 생겨난 거다. 그러니까 이 그림 중에서 이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따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요 그림만 쳐다보고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최소값은 그러면 얼마 집어넣고 구하는 게 맞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했어야지.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빼기 12 더하기 6 이렇게 되어서 이게 사실 맞는 거야. 틀리기 쉽죠. 그래서 혹시나 제곱을 치환한 걸 집어넣을 때는 범위 조심하셔야 돼. 그냥 1차식이면 x가 아무리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식이라면 x가 전범위면 y도 전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건데 여기가 제곱이라고 써지는 순간 이 자체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애들이 답이 아니래. 왜? 했더니 이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범위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값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6 아니에요? 나 전부 계산했나요?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이 왜 마이너스 18인데요? 여기? 네. 그러네요. 여기 보기 있나? 네. 있네. 그러면 틀리기 더 쉬우네. 이건 뭐 의심도 안 하겠네. 왜 보기에 없지도 않냐. 보기에 있어. 그럼 그냥 갖다가 1번에다 치는 거지. 그리고 난 맞았다고 이제 좋아하는데 쉬는 시간에 맞춰보니까 틀렸대. 왜? 그죠? 이게 더 문제네. 보기에 없으면 의심이라도 다시 해보지. 뭘 잘못했지? 하고. 근데 얘는 의심도 안 해요. 이렇게 풀었는데 뭐 이 답 아닙니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조심. 틀릴 때가 많네, 그지? 근데 니네 이제 나중에 중간고사든 뭐든 시험 봐보면 꼭 내가 모르는 것만 골라서 내는 느낌이 딱 들 거야. 짜증나요. 내가 뭐 논리감 된 것 같고 기분나. 그럴 땐 싹 100점 맞아줘야지. 그럼 선생님들이 딱 문제 하나 바꿔낼 걸 이러면서 억울하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 2개를 도전을 하겠습니다. 442번 한번 볼게요. 벌써 풀기 싫게 생겼어. 이런 데서 이제 시간 많이 잡아먹고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 풀 시간 부족해서 저 뒤에 있는 문제는 그냥 찍어서 낼 수밖에 없는. 잘 봅시다. 지금은 천천히 할게요. 442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에요. 꼼꼼히 읽어야 돼. 여기 있는 말 모두 힌트야. 그리고 2차 함수입니다. 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놈이에요. 자, 그리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 이것도 대충 어떤 힌트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요 말이 있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3-x. 요거 이제 배운 사람이 있으니까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대답해 줄래요? 대칭 축의 위치가 x가 3인자리예요. 요거 한번 필기 예전 쌤 해줬었냐? 오케이. 그럼 나머지까지 일반형까지 해주셨어? 네. 딱 요 모양만 해주셨는지 다른 모양도 해주셨어? 다른 거 보면서 아 그래? 어디 잠깐 볼까요? 그럼 내가 더 적을 게 있는지 없는지만 볼게. 그냥 설명만 해주세요. 설명만 했어? 이런 거는 저기 고3 때까지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라 지금 배운 거네. 한번 살짝 볼게요. 좀 대충 써가지고 오케이. 거기 다 써줬네. 그 평균해서 어. 대칭축 하는 거. 그래요. 조금 혹시 놓친 사람 있으면 한 번만 더 보세요. 대칭성에 관련된 표현은 고3 때까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너네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부터 그냥 쉽게 수한 형태부터 원형까지 보여줄게. 한 번만 더 봐. 지금 내가 써주는 표현이 대칭성에 관련된 표현 중 선대칭 표현만 먼저 써줄게. 점대칭은 나중에 또 따로 배우세요. 이제 2차 함수니까 대칭축이 선이지. 선대칭. 그때 가장 쉬운 형태가 이건데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쉬운 형태.
그리고 니네가 지금 적혀 있는 게 일반형. 이거 보고 느낄 수 있는 거. x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x 집어넣으나 값이 똑같이 나온대. 그럼 x라는 게 만약에 이쪽이야. 그럼 마이너스 x는 어디 쪽이겠어? 여기지. 여기가 기준이 얼마? 0자리 기준으로. 플러스 x 자리랑 마이너스 x 자리가 값이 똑같아. x는 0.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양쪽이 대칭입니다. 그 이해돼요? 느낌으로? 똑같고 이렇게 그림이 나 있어.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보고 이제 앞으로 x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x 집어넣으나 똑같은 값 나와.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근데 y축을 식으로 쓰면 x는 0. x는 0.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 문제라면 대칭축이 y축이에요. 그냥 이 뜻이야. 네. 근데 다른 함수들도 대칭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2차 함수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야. 근데 이거 하나 알아두면 더 편하죠. 가로 안에 들어있는 한쪽이 플러스 x고 다른 쪽이 마이너스 x 들어있는 거. 이거 다 대칭성 얘기야. 한쪽이 x고 한쪽이 마이너스 x 들어있는 게 다 대칭성 얘기야. 그러면 이제 예진아 쌤이 써준 게 일반형이에요. 요게 이제 일반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처음에 이쪽은 플러스 x고 이쪽은 마이너스 x니까 대칭성 얘기겠구나.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고 맨 처음에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가 a야. a 똑같이 a. a에서 오른쪽으로 x칸 떨어진 데랑 왼쪽으로 x칸 떨어진 데랑 y 값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a를 기준으로 x칸 떨어진 데랑 마이너스 x칸 떨어진 데랑 똑같아. x가 이만큼이면 x가 또 마이너스 x 이만큼이겠죠.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대칭 기준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 양쪽 값의 가운데가 대칭 기준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가운데 찾을 때 얘네 어떻게 하냐? 이 자리랑 이 자리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거기 가운데 아니야? 네. 그러니까 a 더하기 x랑 a 마이너스 x랑 더해서 2로 나눈 자리야. 더하면 여기 x고 마이너스 x라 무조건 지워져. 그럼 이거 얼마예요? 2분의 2a니까. 그죠? a인 자리가 대칭축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를 보고 아까 똑같은 거죠. a가 3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자리. 그러면 더하면 6 되는데 2로 나눴으니까. 그럼 이제 얘가 꼭 이렇게 양쪽이 숫자가 같지 않아도 상관없어. 예를 들어 f x f 4 마이너스 x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여기 플러스 x죠? 여기 마이너스 x 들어가 있고 대칭성이 있는 거예요. 어디? 얘와 얘 중간.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뭐가 되지? 2가 되지? 여기가 대칭. 그걸 2차 함수에 적용하면 여기가 대칭축이에요. 이렇게 읽는 거. 그래서 가장 쉬운 편으로 니네 이것도 했지. 2차 함수다. 요건 이제 별개예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되고 2차 함수에서 F2하고 F6이랑 같다. 이렇게 힌트가 나왔어. 이것도 대칭축 위치를 알려주는 힌트다. 왜냐하면 2차 함수인데 2인 자리랑 6인 자리가 똑같은 y값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가운데가 대칭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4인 자리가 대칭축이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대칭축 위치에 해당되는 요 놈은 직선, 선대칭에 대한 표현 자체는 가장 알아두시고 아무것도 없는 건 0 플러스 x, 0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머지 이게 일반형. 근데 바뀌어서 이렇게 써 있어도 x하고 마이너스 x로 확인하면 더해서 2로 나누라고. 그 자리가 대칭 기준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힌트를 읽었다면 2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고 요 대칭 위치가 3이에요. 이렇게까지 알려준 거니까 식을 일부러 쓸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제 그래놓고 나서 이 밑에 있는 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고 있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억.
요게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아래로 볼록이 미차함수일 것이고 대칭 측의 위치가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럼 4는 오른쪽으로 한 칸, 0은 왼쪽으로 세 칸이니까 F3이 제일 작고 F4가 여기, F0은 여기. 그럼 이 크기 순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죠? 끝. 그러니까 실제로 식을 해서 3 대입해보고 4 대입해보고 0 대입해서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위치 관계를 보고 말을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야. 그럼 니은 갑니다.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실근의 합은, 그럼 아까 말했죠? 여기가 3이잖아. 근데 두 실근이 있으니까 여기 알파라고 하고 여기 베타라고 해봐. 즉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중간이 3이라는 거 알겠니? 네. 알파와 베타 두 근의 합의 중간이가 3이라는 얘기라고.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는 게 맞는 거야? 당연히 6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도 참이죠. 니은도 참이에요. 여기 지워도 될까요? 디귿 fx는 0, 요거의 실근의 곱이 8입니다. 그러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것도 역시 강조했던 거죠?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두 근의 차. 그렇죠. 두 근의 차. 얘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개만 외우는 사람이 있다. 그럼 안 된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차까지가 기본이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오케이? 그럼 이제 그것까지 속으로 내용이 얇은 사람은 두 근의 차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두 근의 차. 그게 2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fx란 놈이 여기가 3인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근데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한 게 얼마라고 니은에서 가르쳐준 거야? 6. 두 근의 곱이 8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이 fx를 보고 2차 방정식 만들기 생각나나요?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는 0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인수분해를 통해서 인수분해가 된다면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x축과 만나는 곳이 3을 기준으로 2와 4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두 근의 곱이 8이었구나 라고 하면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근의 차 어떻게 구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구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여기 있는 힌트를 잘 조합을 해보면 요 그림에다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 요 힌트를 정확히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으면 된다고 꼭 기억해놔. 점대칭은 안 써줄게요, 지금은. 그건 나중에 이제 3차 함수, 이제 미적분 배울 때 그때 너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응용 문제 하나만 더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444번으로 가봐. 아까 니네 질문 나온 거랑 거의 같은 거. 이거 한번 시간을 써볼까? 내가 1분 30초 줘볼게. 나 문제 쓰고 잠깐 기다릴 테니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결해봐. 아까 했던 거랑 유사해서 아까 설명이 좀 이해됐던 사람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적어볼게 나도.
문제 다 쓰기 전에 답 쓸 것 같은데? 최고차항계수는 a예요. 그러니까 ax제곱 시작하는 건 맞는데 x가 1인 자리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최소값이 b예요. 아마 아까 설명이 똑같은 문제니까 fx가 최고차항계수는 a인데 x가 1인 자리에서 최소값 b를 가져요.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첫 번째 힌트까지만 보고. 왜냐면 아래로, 물론 여기서 생각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아래로 볼록이 해야지 최소값이 있으니까. 근데 그 x가 1인 자리가 꼭지점 x 잡혀. 그 값이 b. 그럼 1, b가 꼭지점.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얘랑 연립하는 관계이죠. 계산까지 완료해 보세요. 정리를 해보면 요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다 됐죠. 이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2예요. 두 근의 합은 이만큼이죠. 이게 4고 두 근의 곱은 연립방 정식이에요. A 값이 구해지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구하시고 아마 아까 설명이 좀 이해가 됐던 친구들이라면 이 관계가 충분히 보일 것 같습니다. 예린 딱 미리 구해버렸네? 이거 두 개 맞죠? 구해진 거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 정도 문제라면 뭐. 자,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너네들한테 어려운 거는 446번과 448번 그 두 개가 조금 어려울 거라서 오늘까지 2차 함수는 완전히 끝나게 되고요. 그럼 숙제도 별로 없지?
지난번에 부교재는 끝까지 다 한 거 아니야? 맞지? 끝까지 다 질문한 거죠. 부교재 끝 번호 몇 번이냐? 아까 활용까지 다 했기 때문에 끝이에요. 오늘 저기 C단계 몇 문제 남은 것만 과제하면 되고, 뭐 다음 주에는 이제 3차 방정식. 다음 주에 좋은 일이 있구나. 다음 주 수요일 날 너네 수업이 없습니다. 아, 학원 방학처럼 31일 1일 이틀이 학원 겨우니까 올해 정리하고 내년 계획을 더 세우시라고 아마 전체가 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없을 거야. 자, 446번 하나 풀어줄게. 조금 어렵다. y는 t가 이 그림과 이 그림과 만난대. 근데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이다. 이 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3개. 그렇게 되는 t는 뭔가요? 상상이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그림으로 먼저 조금 이런 의미야라고 얘기해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산만 남은 거긴 한데 얘 아래로 볼록이죠. 얘 위로 볼록이지.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볼까요? 자, 모양은 이제 뒤집어진 모양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 y는 t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y는 t 혹시 그림 그리면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는지 알겠니? 옆으로 긋는 거지. 옆으로 그어서 세 점 만나는 자리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니네가 보이는 세 점 만나는 자리 보이니? 대충? 이렇게 되는 자리. 그럼 하나, 둘, 셋. 그죠? 또는 이 아래쪽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뭐 정확한 그림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t의 값의 합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니까 y는 t라는 건 그림에다가 옆으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의 위치, y값 위치입니다. t가 y값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자세하게 이제 이 그림을 나타내자면 요 그림은 아래로 볼록이고 y절편이 3이니까 이게 3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근데 얘랑 얘랑 보면 숫자는 똑같은데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로 돼 있다는 건 요 폭은 똑같고 뒤집어진 그림이란 뜻이야. 그 얘 대칭축부터 찾아. 대칭축 1자리죠. 1. 그러니까 여기 1자리입니다. 그럼 1 자리에 이제 위로 볼록인데 y절편 찾아야 되니까 x가 1인 자리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5 이렇게 되니까 이게 6이면 2분의 12, 2분의 11 위치가 꼭지점이죠. 그리고 이게 3이니까 여기쯤 될 거예요. 2분의 11 위치 여기. 그 다음에 y절편 5니까 약간 위로 지나가고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세 점 만나는 곳을 찾아볼 텐데 아까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일부만 그려서 대충 이런 개념이다 그랬는데 또 있어. 세 점 만나는 곳. 니네 보이니? 사실은 이 그림에서 y는 t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이 세 점 만나게 되는 곳이 네 군데나 존재해.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을까? 보이면 그냥 대충 그냥 거기요 그래야지. 어디 있어? 그죠? 거기요? 요 자리요. 그럼 반대쪽에도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여기 만나는 점. 총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려보면 여기 일단 하나, 그 다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네 군데가 되죠. 그럼 얘를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y는 t라고 하는 y 값들 위치가 네 군데나 되는 거예요. t 값이. 그럼 여기서 너네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생각해 봤을 때 뭐 여기는 꼭지점 위치니까 3이라는 거 이런 거 보이긴 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꼭지점 위치니까 2분의 11 되는 자리인 거 알죠? 그럼 요 자리랑 요 자리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꼭지점이 2분의 11 맞나요? x좌표가 1이고 1 집어넣으면 2분의 11. 그럼 요런 자리들에서는 요 t값을 얼마로 정할 수 있을까? 보여요? 얘랑 얘랑 만나는 곳이요. 그러니까 여기만 알면 되죠. 예. 그럼 여기 t 값은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야? 얘랑 얘랑 만나는 거니까 할 수 없이 이 둘 그냥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x제곱 더하기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5하고 이 둘이 만나는 거. 여기는 꼭지점 위치로 그냥 정해버렸고 만나는 거.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나요? 그럼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x가 2인 자리와 x가 마이너스 1인 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인 자리고 요 자리가 2인 자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계산해야 돼요. 높이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보단 이게 대입하기 쉽지. 네.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 자리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이 그림의 y값 그러면 2분의 7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2일 때니까 5가 되겠죠. 5. 그래서 이 4개의 값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랑 더해서 얼마가 벌써 9, 5, 14, 3, 17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약간 변형 문제인데 좀 쉽게 변형된 거긴 해. 식 자체를 좀 간단히 줬어. 모의고사에서는 이거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줘서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저렇게 그림이 생겼을 때 이 세 점 만나는 곳이 꼭지점 위치 두 군데랑 거기 말고도 그래프끼리 만나는 점이 있는데 여기 두 군데가 더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모자르네. 448번은 다음 주에 질문을 유재하 쌤한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지난번에 몇 가지 하시고 지난번에 혹시